안녕하십니까, 두원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2026년 편입을 준비한 학생분들을 위해 기획한 영상입니다. 1월, 2월부터 일찍 공부를 시작한 학생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 공부 비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인데 이게 참 골치가 아파요. 일단 뭐 영어 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수학 베이스는 있는지 없는지, 알바는 하는지, 학교는 병행하는지, 뭐 일반 편입인지 학사 편입인지 뭐 등등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고려 요소들 중에서 이제 공부 비율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일단 영어 수학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기별, 베이스별로 편입 영어랑 수학 공부 비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학생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모든 학생들에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좀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자, 우선은 영어 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수학 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4가지 범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4가지 경우가 모두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영어 수학 비율이 5대5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기별로는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수험생활 전체, 1년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최대한 5대5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로 영어랑 수학 둘 다 베이스가 있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수 둘 다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공부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수 공부 비율보다는 순공부 시간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일단 비율 자체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굳이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월에서 5월쯤입니다. 영어를 7, 수학을 3 정도로 초반에는 영어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 문법을 정리하고 어휘를 최대한 많이 외워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에 영어 문법이랑 구문 실력을 쌓아놓고 어휘를 머리에다가 많이 때려 넣어야 합니다. 수학은 기본적인 것들만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초반부 수학 진도를 따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후에 6월에서 7월쯤이 되면 영어 수학 비율을 약 5대5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영어 공부 시간을 점점 줄이고 수학 공부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영어는 논리 독해 공부가 주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수학 비율을 올리면서 천천히 이제 수학 개념을 점점 탄탄하게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 8월에서 9월쯤이 되면요. 영어를 3, 수학을 7 정도로 수학 공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미적분을 복습하랴, 선형대수, 다변수 진도 나가려고 바쁜데 아직 공업 수학은 배우지도 않았고 좀 머리도 아프고 할 게 아주 산더미입니다. 따라서 수학 비율이 강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베이스가 있든 없든 이 시기에는 무조건 수학 비율이 강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자, 영어는 여전히 논리 독해 위주로 공부를 쭉 해주셔야 되고 문법 공부량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과가 만약에 영어 문법 공부에다가 내가 목매고 있다? 답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10월부터 이제 파이널 기간에 들었으면 영어를 2, 수학을 8 정도로 비율을 가져가실 거고요. 이 시기에는 영어 점수가 거의 확정이 된 시기입니다.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기는 끝났어요. 자신의 영어 점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때는 영어보다는 수학 개념을 더 많이 정리하고 죽어라고 회독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편입 수학에서 복습의 중요성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출 회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학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시기죠. 자, 두 번째로는 영어 베이스는 있는데 내가 수학이 노 베이스다 하는 경우예요. 뭐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수학 베이스를 쌓아나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영어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수학 자체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공계 편입은 합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3월에서 5월쯤에는 영어를 3, 수학을 7, 일단 수학 베이스를 쌓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는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공부를 하되 공부 비율을 막 1대9, 뭐 0대10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영어라는 과목은 어쨌든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어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베이스가 있어도 최소한의 영어 공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6월에서 7월입니다. 영어 5, 수학 5. 자, 요 시점에는
이제는 수학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쌓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잠깐 영어 비율을 조금 올려도 되는 기간이 옵니다. 영어 베이스가 있더라도 솔직히 편입 용어가 이 베이스발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논리나 독해 뭐 이런 것 스킬들도 탄탄하게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시기에 영어 비율을 살짝 올려서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확보하는 시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수학 점수가 뭐 한 6, 70점 이상으로 좀 계속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영어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전히 베이스가 좀 안 잡혀서 60점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수학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수학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8월에서 9월이 되면요, 영어를 3, 수학을 7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만약 요 시기에 수학이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 하면은 과감하게 영어를 1에서 2, 수학을 8에서 9 정도까지 비율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수학 점수를 쇼 붙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이때 죽어라고 수학을 달려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 시기에 수학 점수가 좀 안정적이 되었다, 그럼 영어 비율을 약간 높여서 한 4대 6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수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 10월에서 파이널 기간이 되면 영어를 3, 수학을 7 정도로 가져가시게 될 거고요. 영어는 가성비 있는 파트, 어휘, 논리,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문제 출제 비율도 낮은 문법 파트는 이제 손에서 좀 보내줄 시기입니다. 이때 수학은 죽어라고 개념, 기출 등등을 좀 반복적으로 풀어서 최대한 수학 점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로 영어는 베이스가 없고 수학은 베이스가 있는 경우의 학생입니다. 내가 수학은 자신 있는데 영어가 부족하다. 보통 이런 경우의 학생분들은 초반에 영어 공부에 올인을 걸어야 됩니다. 수학 베이스가 내가 좀 잡혀있다라는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서성한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싹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서성한은 수학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한번 편입에 내가 목숨을 좀 걸어보겠다 하면 상반기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다가 죽어라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비율을 좀 따져보면 3월에서 5월쯤에는 영어를 8, 수학을 2 정도로, 상반기에 수학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갈 때 1변수 미적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영어 베이스를 엄청나게 쌓아 나가야 합니다. 우선 구문의 기본이 되는 영어 문법을 끝내셔야 되고, 천일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구문을 잘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수학 진도를 나갈 때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요때 어휘량을 엄청나게 올려놔야 됩니다. 갑자기 영어 노베이스인데 보카바이블 펴놓고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워드마스터, 이런 중고등학교 어휘책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율 자체가 영어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좀 머리를 식힐 겸 수학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월에서 7월쯤이 되면은 이제 영어 5, 수학 5 정도 비율로 가져가게 될 거예요. 만약 영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수학이 만약 70점 이상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비율을 영어 4, 수학 6 정도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내가 수학이 아직 70 이상 무난하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영어 6, 수학 4 정도 비율로 조절해서 영어 점수를 확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서 8월에서 9월쯤에는요, 영어를 3, 수학을 7 정도 비율로 가져가시는데, 하반기엔 수학 비율이 강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베이스로 커버할 수 있는 편입 수학 범위는 1변수 미적분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선형대수, 다변수를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점점 뭐 베이스가 있든 없든 그냥 수학 공부 자체가 양이 많아지고 버거워지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추가라고 해놨으니까 이제는 수학을 해야 되는 시기겠죠. 이 시기는 영어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내가 영어 베이스가 아직 안 쌓였더라도 무조건 수학 공부량이 늘려야 돼요. 이때 만약에 아직도 막 영어 비율이 6에서 7, 8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공계 편입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10월부터 이제 파이널까지는 영어를 2, 수학을 8 정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온 영어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기출 꾸준히 풀어나가면서 논리 독해 문제풀이 감각을 쭉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수학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역 때 요 케이스였는데, 이 시기쯤에 하루에 제가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휘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영어 기출을 1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8시간 30분 정도 남죠? 전부 다 수학에다가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이 경우의 학생이 있죠. 영어 베이스가 없고 수학 베이스는 있는 학생분들. 이분들이 하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들 중에 하나가 수학 100% 전형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수학 100% 전형이라는 거는 독이 든 성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학 100% 전형의 단점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영어 베이스도 없고 내가 수학 베이스도 없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점수를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목표하시는 게 1순위예요. 영어는 뒤쳐져도 됩니다. 하지만 수학이 안 되면 합격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경우의 학생분들은 공부랑 담을 쌓다가 편입을 결심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수학 점수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그냥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리던 5개월이 걸리던 7개월이 걸리던 수학 점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영어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굳이 시기별로 좀 나눠보자면 자, 3월에서 5월이다. 자, 영어 2, 수학 8 정도입니다. 일단 무조건 수학 점수가 60 이상이 나올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1변수 미적분에서 60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이 편입시험의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들어가기 전에 수학 점수를 60 이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둘 다 노베이스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도 여러분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6월에서 7월쯤이 되면 영어 5, 수학 5 정도 비율로 가져가시게 될 거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영어를 3, 수학을 7 정도로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량이 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노베이스인 학생분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잠깐 영어 비율을 조금 올려서 영어 단어나 이제 독해 실력들을 좀 끌어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부터 파이널까지 이제 하반기에는 그냥 영어 3, 수학 7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둘 다 베이스 없는 경우의 학생분들은 상반기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베이스를 잘 쌓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어는 감각만 좀 유지를 하되 수학 복습, 수학 진도 나가는 거에 시간 투자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반기에 영어 점수가 2, 30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시기쯤에는 수학 100% 전형으로 돌리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기별, 베이스별로 영어 수학 공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비율에 관해선 이야기가 워낙 많아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잘 녹여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영어 수학 공부 비율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거나 하지 마세요. 커뮤니티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영어 수학 공부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실제로 직접 이공계 편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과 더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학생 베이스별로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한 저의 경험을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이제 다른 분들 찾아가가지고 상담받지 말고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조금 성심성의껏 댓글 답변 달아가지고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비 학생분들의 편입 합격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원스였습니다.